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절경, 카메라를 넣는 거죠. 관절로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은 내시경이라고 하진 않고 관절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절에 들어가는 카메라다. 그래서 발목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구멍을 2개 뚫어서 카메라가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술에 필요한 수술기구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세천공술이라 그래서 손상이 된 골편을 제거를 해주고 그 바닥면에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서 골수가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골수가 자라서 내 새로운 연골이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미세천공술이라고 하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 수술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OLT에 대해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미세천공술이 되겠습니다. 오츠라고 하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요. 오츠라는 수술은 발목 말고 다른 부분의 연골을 떼와서 연골과 뼈를 심어주는 그런 치료를 오츠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무릎에 체중 부하를 안 하는 무릎 외측 부위에서 연골을 떼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멀쩡한데 무릎에서 연골을 떼와서 무릎 통증을 오랫동안 지속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무릎의 연골의 어떤 특성과 발목 연골의 특성이 차이가 있는데, 무릎에 있는 연골을 떼서 갖다 붙인 경우에 발목에서 버텨야 되는 강도를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것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이식한 그런 연골이 사라져 버리거나 작아져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츠는 최근 들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하는 수술은 비맥이라고 그래서 골반 부위에 주사를 넣어서 골수를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40cc 정도, 40-50cc 정도의 대량의 골수를 주사기로 뽑아서 기계에 농축을 시켜서 우리가 발목 연골이 잘 자랄 수 있는 성분만 2cc, 3cc 정도 농축을 시킨 다음에 미세천공술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뿌려주는 것이 바로 비맥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맥 치료는 기존의 미세천공술의 결과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 농축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효과와 비용을 잘 따져서 개별적인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논문들을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치료를 하면 결과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미국 족부족관절 학회지에서 발표한 이 OL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요, 치료를 A, B, C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A는 첫 번째 가장 효과가 좋고 결과가 좋은 치료, 그 다음에 카테고리 B는 결과가 완벽하진 않지만 합리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도움이 된다. C, D로 가면 약간 좀 떨어지는 거겠죠. 이 OLT에 대해서 좀 재밌는 거는 학회지 가이드라인에 A가 없습니다. A가. 무슨 말이냐, OLT가 생기면 원래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완벽하게 연골을 생성시킬 수는 없지만 활동하거나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 B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치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치료는 주사, 재활, 물리치료, 약물치료, 갈창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미세천공술이고요. 그 다음에 비맥이라고 하는 골수를 채취해서 이식하는 그런 치료도 가장 추천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로 되어 있고, 나머지 치료들은 상대적으로는 그런 추천도가 좀 떨어지고 앞에 치료들이 잘 안 됐을 때 시도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의 결과나 치료의 결과가 상대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존에 나왔던 수백 개의 논문을 압축시켜서 모아서 한 그런 가이드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이 OLT에 대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 정형외과 학회지에 제가 대략 한 7년 전쯤에 기재한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좀 대표적으로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논문이기도 한데,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를 할 때 처음 내원했을 때의 CT나 MRI, 약 7, 8년 뒤에 크기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CT, MRI를 찍어서 약 240분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구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기존의 1, 2, 3, 4단계를 따졌던 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3, 4단계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이견은 없는데, 심하지 않은 1, 2단계 환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 병변의 크기가 커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커지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작아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1단계, 2단계에서 병변의 크기가 이 뚜껑 부분, 위쪽 부분은 괜찮은데 아래쪽으로 골낭종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환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커지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 2단계에서도 초기에 수술적인 처치를 좀 고려해야 된다. 이분들의 비중이 전체 환자분들의 약 10% 정도 됐습니다. 10명 중에 한 분 정도의 1, 2단계 환자분들은 이 MRI나 CT에 나오는 모양을 보고 미리미리 대처를 좀 해야 되는데 약간 개별적인 접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이 논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OLT로 인해서 군 면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OLT의 현재 기준은 전체 발목뼈 면적의 4분의 1 이상의 병변의 크기가 있으면 5급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군 면제가 됐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사실 4분의 1 이상이 되면 치료도 어렵고 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고요.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해 좀 바뀌기 때문에 그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골 골령골 병변 OL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목 질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발음도 좀 어려울 정도로 생소한 질환이지만 실제로 이 OLT로 고생하신 분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또 내가 치료하고 싶은데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질문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느냐, 나중에 크기가 커지느냐, 두 가지 질문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어떤 향후 치료 방침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하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잘 체크하시고 관리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